첫 번째 달려보죠. 행사장에서 까나리 테러입니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털썩 주저앉은 여성이 바닥에 까나리 액젓을 촥촥 막 투척을 하고 있죠. 아이고 세상에, 고함 지르면서 싸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검은 봉지를 풀어 헤치더니 오물에 탁탁탁탁 바닥에 그냥 털어 넣어도 팔다리로 막 휘젓고 있어. 아유 어쩌면 좋아 저 냄새. 자, 심지어 누워가지고 아유 세상에 몸에다 다 바르고 저 뭐 하는 거야. 자, 이게 뭘까요? 까나리 액젓 특유의 그 지린내가 화면을 뚫고 여기까지 전달되는 듯한 이 느낌은. 자, 이게 여기가 지난 26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재개발 총회가 열리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저 총회가 현재 조합장호 이사진들을 해임하기 위해서 열린 자리였던 건데, 거기에 반발하는 남녀 각각 한 사람이 분뇨와 까나리 액젓이 든 비닐봉지를 가져와서 저렇게 한 20여 분 정도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결국 경찰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되긴 했는데요. 참 이게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늘 탈이 많긴 합니다. 저기도 한 조합원이 1,100여 명 정도 되고 2,700여 세대의 대의 규모라고 하는데, 어떤 갈등이 있었던지 간에 저건 정말 아니죠. 아니 저 몸에다 저걸 다 저렇게 그냥 하는 분도 그렇고, 저걸 또 나중에 또 치워야 되는 분도 그렇고. 아유 어쩌면 좋아. 아유 그냥 영상 그만 좀 봅시다. 아유 그냥 냄새가 여기까지 오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가죠. 밝은 얼굴 민희진입니다.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 한 달여 만에 기자회견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모 회사인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제 큰 짐을 내려놨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거 하이브에서도 듣잖아요, 제 얘기를. 그래서 어떤 그 타협점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은 건 저도 많이 받았고 그들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냥 대인배 관점에서 그냥 그런 마인드로 그냥 다 영. 그래 지금까지 좀 뭐 그냥 제 스타일로 보면 지긋지긋하게 싸웠다. 그러니까 이제 끝. 이제 다른 챕터로 좀 넘어가자.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챕터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게. 자, 첫 번째 회견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나머지 세간의 모든 관심은 민희진 대표의 오늘 의상 컨셉트에 쏠렸잖아요. 네, 민 대표가 기자회견장에 들어오면서 가장 관심을 받은 건 의상이었습니다. 지난달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초록색 맨투맨 차림의 편한 모습으로 등장해서 굿킵 원탑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개나리색 자켓에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한층 밝아진 모습으로 웃으면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3일 동안 못 씻고 나왔던 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도 민 대표가 입은 노란색 자켓은 1시간 만에 품절되는 사태가 아이고야,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또 기자회견 동안 유튜브 채팅창에서는 자영업자들이 1,000원부터 시작해서 몇십만 원까지 돈을 쏘면서 가게를 홍보하는 희귀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보는 시청자가 많았던 만큼 홍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완판. 자, 양재열 변호사님, 이 회견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너도 한 방, 나도 한 방, 이걸로 퉁, 이제 그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런 이제 주장이라고 해서 그런 의견을 피력을 한 거죠. 사실 이제 민희진 대표는 대표 자리에서 원래는 그 하이브 측에서 주주총회를 열어서 해임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일단 막은 겁니다. 어제. 예, 어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민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옥에서 천국으로 지금 돌아선 상황인 건데, 오늘 아마 제안을 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본 재판을 통해서 진짜로 해임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다투는 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긴 싸움을 하고 서로 감정 싸움을 하느니 여기서 좋은 쪽으로 한번 타협점을 찾아보자라는 제안을 한 겁니다. 뭐 저는 거기서 한 달 더 나간다면 이 일을 겪으면서 K-팝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이제 예전의 어떤 규모의 그런 어떤 그 연예신들의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런 어떤 보기 싫은 모습을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전 세계인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까지 같이 얹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압구정 큰 손인 줄 점점점입니다. 자, 사방가족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주류 소매점에 들어가는 저 남성 주목해주세요. 자, 와인 한 병을 이제 고를 거예요. 딱 받아들죠. 스멜,
아, 천천히 음미하는데요. 자, 그러면서 저 사장님 저 여기 있는 거 몇 병 챙겨주세요. 막 하면서 이것저것 막 따져 물어요. 막 다 살 것처럼. 그러더니 막 옷을 뒤적뒤적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급한 듯 뛰어나가는데요. 어디가 이 아저씨가. 자,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와서는 사장님 제가 휴대전화가 없어서 그러는데 없어졌어. 이거 돈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 마음 약한 사장님 10만 원을 또 선뜻 주시네 또. 자, 그런데 이 남성 지금 주려고 딱 10만 원을 딱 주죠. 그런데 사장님 저 한 장만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사장님 또 줘. 내가 15만 원 줬어. 왜 줬어? 자, 그런데 저 남자가 나갔어요. 자, 비싼 와인 여러 병 사겠다고 잔뜩 호연지기 보여주더니 모냥 빠지게 사장님한테 15만 원을 빌리다니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 보면 27일이었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주류 소매점에 저 남성이 들어와서는 갑자기 뭐 물어보지도 않은데 제가 압구정에서 편집 시합을 하는데요. 제 온몸에 걸친 게 다 명품이에요. 이 모자 150만 원이고 안경은 200만 원이고 무슨 안경이 그렇게 비싼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지가 800만 원이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술을 막 이렇게 비싼 걸 막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결제를 해야겠는데 휴대폰 케이스에 지금 택시를 거기 돈인데 지갑에 놓고 내렸네 하면서 아마 택시를 잡으려는 신호인 뛰어나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들어와서 아이고 휴대전화 잃어버려서 큰일 났습니다 라면서 저 찾으러 가야 되니까 택시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5만 원 한 장, 두 장 하다가 급기야 3장 그러니까 15만 원을 빌려서 가버린 겁니다. 잠적한 겁니다. 팀장님 명품 자랑하는 인간치고 말이죠. 이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이거. 정답인데 보면은 저 연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가 이제 피해를 봤는데 이 제보자가 열받으니까 이걸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렸더니 그 올린 글을 보고 다른 사람도 연락이 왔습니다. 나도 피해를 당했다. 나도 똑같은 수법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CCTV 캡처본을 보냈더니 그걸 보더니 맞네. 바지도 맞고 무신 위치도 맞네. 라면서 자기는 10만 원 정도를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런데 동일범인지는 이제 권고를 해봐야 아는 것이고 아직은 모르는데 제보자는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처벌하려고 신고를 했지만은 아직은 권고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제보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최근에 그 가정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어쨌든 손님들 끌어보려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그걸 빙자해가지고 사기당할 줄은 몰랐다면서 좋은 마음으로 돈을 건넸는데 너무나 속상하다고 하는데 저 범인 경찰에서 필히 건국을 해서 저 돈을 또 그 보상받게 하고 자기 한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만 저런 행동 안 하겠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황당 가정 수행 평가입니다. 자, 이 고등학생인 아이가 학교에서 난감한 수행 평가를 받아왔다는데요. 제보해 주신 사진 만나보시죠. 자, 부모님 중 한 명을 인터뷰하는 수행 평가라는데요. 자, 배우자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했는지, 그게 또 결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 뭐가 중요한지 등등 부모님 결혼에 관해서 저렇게 일일이 따져 묻습니다. 근데 그게 왜? 자, 문제는 이 자녀가 바로 한부모 가족이었다는 거죠. 자, 박상희 교수님. 네. 이 학교나 선생님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요즘 말이죠. 이 가정 형편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막 묻는 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지금 제보자께서는 10여 년 전에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고등학생 아이, 중학생 아이 이렇게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계신 싱글맘인데 이제 어느 날 고등학교 아이가 오더니 학교에서 이런 수행평가를 한다고 이제 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부모 중에 한 명을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아까 보신 거대로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했는지 그게 지금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하고 아빠가 이혼을 했잖아요. 엄마한테 이걸 주는 게 이제 엄마가 속상해하실 것 같으니까 일주일 동안 가지고 있다가 어쩜 좋아. 결국에는 그 수행평가를 너무 중요하잖아요. 해야 되니까 드렸어요. 내신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내신에 반영되죠. 고등학생이면 대학 가는데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엄마가 결국에는 결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속상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성적이 반영이 된 후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제 화가 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항의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시대에 정말 한부모 아이들도 많고 또 이제 부모님이 없는 경우도 많고 너무 다양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식의 수행평가는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보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딱 그렇습니다. 양 변호사님, 예전에 말이죠.
뭐 가정 뭐 환경 조사한다면서 자가냐 차 있냐 뭐 이런 거 쓸데기 없는 거 막 엄청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사정들을 너무 코치코치 캐물어서 문제였었는데 지금 저 상황은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계신 분들도 늘 제 주변에도 선생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요즘은 뭐 한자녀 가정이 참 많아서 이런 부분 신경 쓰인다 부에서 더 시작을 해서 한자녀 가정이 오히려 또 많아서 그냥 별일 아닌 한부모 가정이죠. 한부모 가정이 워낙 많아서 별일 아닌 것처럼 아이들끼리도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왜 저런 걸 학교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나눠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조금 더 세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시가만 다녀오면 우울증입니다. 아, 진짜 이건 정말 카톡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자신에게만 박한 시가 식구들 때문에 힘들다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남편은 4형제 중 셋째인데 2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사연자가 시가 식구들 때문에 웃음을 잃었다고 합니다. 먼저 큰 아주버님은 이혼해서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근처에 살아서 두 집 살림처럼 챙겼지만 그 누구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를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미혼이던 시동생이 혼자 살 때 밑반찬을 해서 다 갖다 줘도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사연자 집에 올 때면 늘 빈손으로 왔다고 합니다. 서운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럴 수 있지 생각하면서 넘겼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시동생이 결혼하고 나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서가 일찍 못 일어난다면서 첫 명절부터 아침에 잠만 자더니 밥상이 다 차려지고 나서 일어났던 건데요. 아이고. 그 사이 사연자가 음식 준비며 밥상 차리기며 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어쩌겠냐면서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10년 동안 모든 명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몇 년 전 사연자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시부모님이 장례식장에 와서 너희가 부조해라라는 말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아, 그럼 빈손으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형제들 내외가 다 맞벌이고 사연자도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픈 시부모님을 모시고 왕복 5시간 거리의 병원까지 오간다고 합니다. 힘들어서 다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해봐도 형제들 내외는 다 무시한다고 하는데요. 남편에게 토로를 해봐도 내가 좀 참지 뭘 그렇게 유세냐는 반응이어서 이제는 이혼해달라고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마치 한여를 부리듯이 하는 시가 이대로 괜찮은 건지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거 뭐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달려보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뭐? 이혼? 리콘? 디보스? 야, 이 옆편 내가 저녁밥을 잘못 짜셨나? 아니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시집 와서 시아주버니 시동생 좀 챙겨주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유세야 요새는. 우리 때는 다 그러고 살았어 이 사람아. 아니 그렇다고 내가 밥을 굶겼어. 돈을 안 갖다 줬어. 하여간 여자는 말이야 이놈의 드라마 요즘 문제야 이거.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면 이제 출연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야, 김은배 이 바보 같은 인간아 정신 좀 차려. 네 가족들이 나 무시하는 거 결국 너 무시하는 거야 인간아. 너 배알도 없어? 네가 똑똑하고 잘났어 봐. 마누라가 이런 대접 받겠냐? 아유 못났으면 아이고 진짜 젊었을 때 근육 울퉁불퉁한 거 보고 남이 섬 따라갔던 내가 바보지 X. 자, 팀장님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저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든 간에 그런데 예. 어찌됐든 지금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찔리시는 것 같긴 지금 큰 아주버님 빼놓고 남은 시동생 있고 또 형님 있기 때문에 3분의 1로 나눠서 하는 게 원칙인데 이 아내가 다 지금 전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까지도 부족은 안 할 정도라고 한다면 친정을 너무 우습게 본 거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남편 정말 웃깁니다. 이게 유세가 아니에요. 나 같으면은 정말 매일 업고 다니고 정말 잘해줄 것 같은데 뭐 유세냐? 이 남편 남의 편이라고 하지만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아내 내일부터는 이 남편한테 밥을 주지 마세요. 분기가 되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집일에 대해서는 정확히 큰 시아버지 빼놓고 3분의 1씩 나눠서 그러니까 분담하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지금 보니까 뭐 큰아주버님도 혼자 챙기시고 시동생도 챙기시고 시부모님 챙기시고 그러면서도 이제 동서도 이제 자다가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고 얘기 안 하고 남편은 뭐 네가 유세내야 막 이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참으시고 순하시고 착하셔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는
질르셔야 됩니다. 어떻게? 뭐가 됐든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든가 아니면은 정말 뭐 이혼 도장까지는 그래도 남편한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이제부터 나는 뭐 얘기하신 대로 밥을 안 한다던가 살림을 안 한다던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한다던가 이렇게 나도 정말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나도 정말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하고 이런 액션을 취해야 돼요. 액션. 네. 제가 조금 전에 오후에 양 변호사님 이 사연자분하고 직접 통화를 했거든요. 저인 줄은 모르고 통화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진짜 정말 이혼에 대한 생각이 좀 굳으신 것 같아요. 이혼하실 수도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4형제 중 3형제고 결혼 28년 차 정도면 저랑 나이 차이가 크게 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뭐 전세대라든가 예전에 일방적으로 여성들이 희생당하던 시대에 사셨던 분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좀 얘기하신 것처럼 박 수장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우리말에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게 남편에 대해서 뭐 폭력이나 폭언 같은 건 또 말씀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런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딘가에서부터가 본인이 좀 양보를 하기 시작한 게 그만 이 시댁 식구들이 전부 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가 된 것 같아요. 가짜 행복입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행복은. 그거 끊을 수 있는 건 그리고 본인밖에 없으십니다. 이게 뭐 이혼을 꼭 제가 권유한다기보다는 아까 박 수장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확실하게 어떤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냥 손을 놓으세요. 무조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실까요? 네, 오늘도 이제 남편분의 입장을 얘기하는 댓글은 없었고요. 레이크 루이즈님은 내가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안 가시면 다 알아서 하고 굴러갑니다. 이제부터 가지 마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퍼플앤블루님은 왜 챙기세요? 그만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사연자분을 위해 사세요라고 하셨고요. 곶감님도 이혼하세요. 자녀들도 이해할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